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자격증 한글 2024년 1월 13일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지금 앞두고 있는 분들은 2024년도 1월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문제 파일은 우리 블로그에 올려져 있으니까요. 블로그에서 문제 파일을 다운받아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같이 풀 문제 유형은요. 그 A형입니다. A형. 그래서 A형을 같이 한번 풀어볼 거고요. 버전은 2020 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0 버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2016 버전을 갖고 있는 분들도 요 강의를 들으셔도 차트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그 시험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앞부분에 요 나와 있는 용지 여백이 있죠. 요 여백은 저희가 여기 왼쪽 오른쪽은 11로 지정하셔야 되고 위쪽 아래쪽 머리말 꼬리말은 10으로 돼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 페이지 구분입니다. 이 페이지 구분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페이지 구분 꼭 하셔야 돼요. 1페이지는 기능평가 1번에 있는 문제번호 1번, 2번을 꼭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2페이지에서는 기능평가 2, 그래서 문제번호 3, 4번을 표시를 해 주셔야 되고 3페이지에다가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그림은 반드시 문서에 포함을 하셔야 돼요. 미포함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요. 먼저 용지 설정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용지 설정을 먼저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용지 설정하는 단축키는 F7이죠. F7을 눌러주셔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용지 여백 이 부분에서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위쪽 머리말 꼬리말 아래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그리고 왼쪽하고 오른쪽이 1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1 여기는 제보는 0이에요. 건드리는 게 아니고 오른쪽 11 꼬리말 10 아래쪽 1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눌러서 용지 여백을 바꿔주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 보실 때 요게 문단보호 모양이거든요. 요게 문단보호인데 요 문단보호가 나와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줄삽입을 했는지 엔터를 눌렀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문단보호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디에 가셔야 되냐면 여기 보기에 가서 이쪽에 문단보호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단보호가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여백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확인하는 이 부분은 지금 쪽윤각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열어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장을 할게요.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우리 무슨 폴더에다 저장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 문서 안에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I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ITQ 폴더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은 경로가 이렇게 바뀌어요. 문서 ITQ 폴더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뭐라고? 우리 수험번호는 어떻게 돼요? 1, 2, 3, 4, 5, 6, 7, 8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띄어쓰기 없이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윗부분에 이렇게 수험번호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를 눌러주셔야 돼요?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스타일 작업을 할게요. 스타일 하실 때는 1점 번호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1점 번호를 적어주시고 아래 엔터를 눌러주신 다음에 영문과 한글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 저 영타가 너무 느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1번을 하지 마시고 엔터를 눌러서 한 5번 정도 눌러놓고 2번을 먼저 풀어도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는 넘겨야 돼요. 그죠? 이거 시간이 타자가 너무 느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타일을 좀 맨 나중에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스타일을 입력을 하실 때는 영문을 쭉 입력을 하시고요. 엔터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한글을 쭉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 영문을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영문이 다 입력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줄이 여기 한 번만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줄을 엔터만 한 번만 눌러주는 거고,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는 나중에 요 문단 아래 간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또 엔터를 또 이렇게 눌러 놓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요 입력한 내용을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우리 스타일 들어가는 단축키는 뭐예요? 그렇죠. F6이에요. 이 F6을 눌러주시면 돼. 그래서 F6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스타일 이름, 여기 나와 있죠. 스타일 이름. 그래서 어느 쪽에서, 요 아래쪽에 보면은 더하기라고 나와 있는 이 버튼 있죠? 얘를 클릭을 해주셔서 여기다가 요 스타일 이름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PLATFORM. 틀리지 않게끔 PLATFORM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문단 모양 바꾸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문단 모양을 여러분들이 이 문단 모양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얘를 눌러서 이렇게 창이 나오면 왼쪽 여백을 얼마로 바꿔주래요? 15로 변경해 주시고, 그리고 이쪽에 문단 아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을 10으로 변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글자 모양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 글자 모양에서는 한글과 영문의 글꼴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 그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 주셔서 이 언어가 여기서 한글과 영문을 다르게 지정하시는데, 그 한글과 영문과 다르게 요 장평하고 자간하고 요 글자 크기는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글자 크기는 10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 나와 있는 여기 장평과 자간은 먼저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장평은 95로, 그리고 자간은 5예요. 이렇게 변경을 해놔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한글의 글꼴을 뭘로 변경을 해주시냐면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굴림. 그러면 이쪽에 보면은 한글 굴림 95, 5로 되어 있죠. 글자 크기도 10으로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다시 영문으로 변경을 해주셔서 영문의 글꼴은 뭐로 바꿔주시냐면 이렇게 도듬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도듬. 그래서 95에 5, 그리고 기준 크기가 10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요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스타일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범위 지정하고 들어간 부분들이 이렇게 맞게 떨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으시면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영어 단어 끝나는 부분, 이 부분이 끝나는 영어 단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맞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번과 2번 사이는 한 5칸 정도 줄을 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렇게 누르려고 하니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 플랫폼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바로 이 스타일을 바탕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엔터 한 5번 정도 눌러주시고 2점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1번이 끝났으니까 우리 뭐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장해 주셔야지. 그렇죠? 한 문제가 끝날 때마다 내 컴퓨터에다가 바로바로 저장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저장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2번은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표하고 뭐가 나오냐면 차트가 나와요. 그래서 우선 표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돼. 그래서 표의 크기를 조금 줄여보게 되면 표가 지금 몇 칸으로 되어 있냐 하면요.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이죠. 6칸. 줄은 어떻게 돼요? 1일차, 1차, 3일차, 4일차에 여기 오니까 5줄이 되는 거예요. 6칸에 5줄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다 클릭해 놓고 입력에 가야 표가 보여요. 요 표 그림 눌러서 줄수는 지금 5줄, 칸은 6칸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줄수와 칸수를 정확하게 세주시는 게 좋겠죠? 요게 칸, 네, 5, 6칸. 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6줄. 그리고 반드시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표가 이렇게 여러분들 완성이 되면 표 안에 범위를 F5를 눌러주게 되면 3번 눌러주게 되면 전체가 다 범위 지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방향키를 눌러서 아래로 몇 번? 2번을 꼭 늘려주세요. 이렇게 2번은 늘려놓은 상태에서 뭐를 해주시냐면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표 전체 도듬 10으로 바꾸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문자는 가운데 정렬이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셔서 도듬으로 먼저 글꼴을 바꿀게요. 글꼴을 뭐로 바꿔주시냐면 도듬으로 바꿔주십니다. 도듬. 그리고 크기는 10이에요. 그리고 일단 정렬을 가운데로 바꿔주실 거야. 정렬을 다 가운데로 바꿔주시고 숫자가 여러분들 두 번째 칸에부터 숫자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끝까지 다 지정해서 정렬만 뭐로 바꿔주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이 문단보호를 봤을 때 이쪽 부분은 가운데 이쪽부터는 쭉 오른쪽 정렬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캡션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캡션이라고 하는 게 이 표나 그림이나 차트나 이런 거에 이렇게 번호를 달아주는 게 캡션인데 여기서는 표 위에 이렇게 글씨가 들어가 있어요. 이 캡션을 넣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캡션을 할 때는 커서가 여기 위에 있어야 되겠죠. 여기 위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 요게 2020년에서는 이렇게 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 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쪽 쪽에 가면은 요 표 레이아웃이라고 나와 있는 끝부분에 캡션이 있어요. 여러분들 2020 버전에서는 요게 있습니다. 요게 표 레이아웃에 들어가면 맨 끝부분에 캡션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얘를 눌러서 캡션의 위치를 어디로 넣어요? 위. 그럼 표 1이라는 게 여기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하고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지우고 써도 되는데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창이 하나 떠요. 그럼 그걸 또 눌러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더 편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써주시고 나서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를 하셔야 되냐면 캡션도 도둠의 10이에요.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고 도둠의 10으로 바꿔주고 어디 있어요? 표 위에 있지만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표에 보시게 되면 이 합계라고 나와 있는 맨 끝에 있는 칸만 빼놓고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죠. 요 3번에 보면은 셀 배경색 노랑으로 바꿔라 라고 나오죠. 이렇게 지정하시고 우리 색깔 바꿔주는 단축키가 뭐죠? 그렇죠. 요거 C예요. 요 C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면색을 뭐로 바꿔요? 노랑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요 노랑 나오죠. 요거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노란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산 기능은 내용을 써야지만 우리가 합계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캡션 기능은 이미 우리가 어디에서 이 캡션 기능은 여기에 벌써 넣었어요. 이건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선 테두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선 모양을 넣어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전부 다 범위를 지정을 하고 선의 모양을 바꿔주는 단축키는 뭐예요? 그렇죠. L입니다. L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L을 눌러서 먼저 이중실선 선의 종류를 이중실선의 바깥쪽에 이중실선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을 범위를 지정해서 여기 아래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L 눌러서 또 이중실선을 눌러주시고 여기 아래쪽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을 범위를 지정해서 다시 L을 눌러서 어디에요? 이번에는 또 이중실선의 어느 쪽? 이쪽이죠? 이쪽 설정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요. 요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이게 대각선이 나와 있죠? 요 칸만 클릭하시고 대각선도 똑같이 L이에요. L 들어가서 여기에 따로 이렇게 대각선이라고 나와 있는 탭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양쪽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대각선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차례대로 내용을 먼저 써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럼 내용을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용이 입력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되죠. 마지막에 계산을 안 했었으니까. 그래서 계산은 지금 이쪽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실 때는
요 계산을 해야 되는 수들과 답이 나와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쪽에 보면 블록 계산식이라고 나오죠? 블록 계산식에 뭐예요? 블록 합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 이 계산된 결과값이 들어가는 곳도 오른쪽 정렬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 표가 완성이 됐고요. 다시 한번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차트를 만들어야 돼요. 이 차트 만들기 위해서 조금 줄이도록 할게요. 차트를 만드시는데 이번에는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횟수별 1회차, 2일차, 3일차의 값만 이용, 요 횟수별, 요게 횟수죠. 그 다음에 1일차, 2일차, 3일차만 이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노랗게 색깔을 칠한 부분이 차트 범위가 돼요. 그죠?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입력에 들어가서 요 차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되는데 묶은 세로 막대형이니까 요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면 요거는 X 눌러주시면 돼요. 이미 내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차트가 이렇게 맨 위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끝으로 이렇게 이쪽에 보면 차트 디자인, 여기 차트 서식이라고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얘랑 얘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되냐면 이쪽에 차트 서식에 들어가서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를 눌러 주셔야 이 차트가 위에 있던 차트가 요 아래로 내려가요. 우리가 표도 글자처럼 취급, 요 차트도 글자처럼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차트에 관련된 요 메뉴 레이아웃과 서식 중에서 요 서식을 눌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크기를 표 크기만큼만 늘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1번과 2번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에 있는 우리 요거 제목을 바꿔 주셔야 되겠죠? 차트 제목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뭐로 바꿔 주셔야 되냐면 글꼴을 뭐로 바꿔 주셔야 돼요? 굴림. 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보면 제목 편집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눌러 주셔서 여기다가 요 차트 제목을 먼저 쓰는 거예요. 국제 물류 산업 대전 관람객 현황 이렇게 적어 주시고 글꼴은 굴림이에요. 그죠? 여기서 굴림 기억을 눌러주게 되면 굴림으로 빠르가고요. 한글 글꼴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영문 글꼴까지 같이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진하게 크기는 얼마다? 12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속성의 채우기 하향 테두리 그림자 대각선 오른쪽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차트 제목 속성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들어가서 채우기는 하얀색 그죠? 하얀색. 그 다음에 테두리는 요거예요. 그죠? 요 테두리에 이렇게 들어가면 테두리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요 테두리는 요 단색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그림자가 있어요. 요 그림자는 어디로? 대각선 오른쪽. 그림자는 어디로 가냐면 대각선 오른쪽 아래예요. 여기 가면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나오죠?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 그다음 제목 이의 전체 글꼴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디예요? 제목이 제목을 이 제목이고 이의 글꼴은 여기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쪽에 보시게 되면 축 제목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럼 축 제목도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를 해주셔야 되겠죠? 축 제목도 추가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보면은 요 차트 레이 디자인이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차트 구성 추가에 들어가서 축 제목 어디에요? 여기가 이쪽이 가로고 이쪽이 세로니까 세로 제목 이렇게 축 제목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 제목 편집에다가 내용을 써주시는 거예요. 뭐로? 가로 열고 단위 1000명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요게 굴림의 보통의 10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여기도 굴림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속성은 없는 거니까 아무것도 누르시면 안 되고 10이니까 10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얘가 이렇게 가로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클릭하면 제목 속성이라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여기 가서 글상자를 글자 방향을 어디로요? 요게 가로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속성에 들어가서 글자 방향을 가로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된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 요 글씨체가 지금 굴림으로 안 바뀌어 있어요. 그죠? 굴림으로 바꿨는데, 굴림, 그리고 요거 굴림. 클릭 해주셔서 굴림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글자 모양 편집이라고 하는 데 가서 얘도 뭐로 바꿔야 돼요? 굴림. 또 이 부분도 굴림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지금 다 굴림의 보통의 10이죠. 또 이 부분도 우리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굴림, 이렇게 굴림으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범례도 이 부분도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또 선이 또 있어요. 그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한글 글꼴, 영문 글꼴을 다 변경을 해주시고 여기 범례 속성에 들어가서 지금 이 선이 있어야 되겠죠. 선이. 그래서 이 선을 단색 자동 지금 단색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선을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놔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단색 뭐 자동으로 하셔도 되는데 단색으로 하셔서 요거를 검정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 눈금 선이 여기 없어요. 그래서 눈금 선은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셔도 되고 차트 구성 추가에 들어가서 여기 눈금선이라고 나와 있는 거 체크되어 있는 거를 빼주셔도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나와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눈금선이 없는데 여기는 이렇게 눈금선이 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바꾸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놓고 우리가 여기에 그 축속성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요쪽에 보시게 되면은 요 주눈금이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데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주단위와 요 보조단위 있잖아요. 요 부분을 켜놓고 이게 5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보조 눈금을 4.99로 이렇게 바꿔 놓으신 다음에 보조 눈금도 같이 바깥쪽으로 해 놓으시게 되면은 요쪽이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해주셔도 됩니다. 다시요. 여기 축속성에 들어가셔서 주눈금은 원래 5로 되어 있는 거니까 놔두고요. 이 보조 눈금을 켜놓고 거의 경미하게 아주 숫자 차이가 거의 안 나게끔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주눈금과 보조 눈금을 좀 같이 나오게 좀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 글꼴을 바꿨는데도 자꾸 글꼴이 안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시 가서 또 바꿔주고 다시 가서 또 바꿔주시고 해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한글과 영문 글꼴을 같이 바꿔주셔야지 한쪽만 바꿔주시게 되면은 글꼴이 안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해 봐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장을 꼭 눌러주시고 다음 거를 진행을 해주시고 그래도 잘 안 바뀐다라고 했을 때는 한글을 종료시켰다가 다시 한번 켜봐서 글꼴을 다시 한번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되겠으면 수정을 꼭 해주셔야 돼요.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최종 저장 눌러 주시게 되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눌러서 넘어가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눌러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뭐 컨트롤 엔터를 눌러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 주신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 이제 1번이 끝났고 이제 2번 끝났고 이제 3번이죠. 3점 하고 엔터 눌러 주신 다음에 수식이에요. 요 가로 안에 1번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돼. 가로 안에 1번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을 할 때는 번호가 다음에 한 칸을 어떻게 해요? 띄어쓰기를 하세요. 그래서 입력에 가서 수식으로 가주시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 보고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요 부분을 조금 제가 키워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죠? 수식창에다가 먼저 Q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리미트에 요거 세모 모양 T에 0이 나왔어요. 그래서 리미트라고 하는 게 여기 있으니까 여기 아래쪽에 세모 모양의 뒤에 0이 나와 있는 거 요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요 삼각형 모양처럼 생긴 요 모양 있죠. 요 삼각형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거 요 모양은
지금 요 대문자, 그리스 대문자에 가면 요 모양이 있거든요. 요 모양인지 아니면 요 뒤에 삼각형 모양의 요 모양인지 여러분들이 약간 모양이 좀 달라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그리스 대문자는 약간 길쭉하고 요 끝에 있는 세모 모양은 지금 이렇게 양방향으로 이렇게 좀 약간 퍼지 모양 같죠. 길쭉하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얘 같아요. 뒤에 있는 거. 요걸로 눌러 주셔야 돼. 그리고 나서 T 이렇게 빠져나가 주시면 되고 그다음 탭을 눌러서 넘어가는 거죠. 또 분수가 들어갔어요. 분수. 여기서 요거에 그다음 뭐예요? S. 탭을 눌러서 내려가 주시고 그다음에 요 모양을 눌러 주시고 나서 뭐 눌러 주면 돼요? T.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는 다시 분수가 들어갔습니다. 분수 들어가서 D 위에 위첨자가 나왔죠? 여기 위첨자 요거예요. 그죠? 위첨자 눌러서 E 그리고 위첨자가 빠져나온 다음에 S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다시 탭을 눌러서 내려가 주시고 DT 또 위첨자 여기 위첨자 E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누르는 탭은 위첨자에서 빠져나온 거고 다시 빠져나가야 바깥으로 나가죠. 그래서 더하기 2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문 닫고 나가 주시게 되면은 이쪽에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띄어쓰기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번 한 칸 띄고요. 여기 가서 이걸 해주시면 되는데 다시 수식에 들어가셔서 적분기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A 탭 눌러서 B 그리고 X죠. X, F 또 가로 안에 X 가로 닫고 DX 다음에 는 들어가죠. 그다음 분수 밑에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커서가 있는 쪽이에요. 1 그다음에 탭을 눌러서 B-A가 되는 겁니다. 다시 길게 적분기호 눌러주시고 A 빨간색 있는 곳에 A 탭 눌러서 B 그 다음에 다시 X D X예요. 그 다음에 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지금 풀고 있는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오히려 실수도 안 나오고 더 빨리 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는하고 A 플러스 B 탭 눌러서 E 이런 문제가 확실히 더 쉽죠 여러분들. 그래서 빠져나가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엔터를 눌러서 여기도 3번과 4번 사이도 5번 정도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4점 하고 번호 다음에도 엔터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저장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도형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도형을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도형 작업은 요 그림이 요 문제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축소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여기에 나와 있는 면색이 서로 어떻게 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서로 다르게 지정해야 된다라는 거.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만들 때는 맨 바닥에 있는 거 만들고요.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셔야 돼. 어떤 거? 이거 둥근. 요건 반원이죠. 얘는 반원, 이쪽은 둥근. 여기도 지금 어떻게 해요? 둥근, 둥근. 반원이 맨 위에 하나가 나왔고 나머지는 다 지금 둥근이에요. 그거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대강 그려주시고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바닥에 있는 이 도형은 130에 145예요. 그래서 135에 130 그리고 145가 됩니다. 130에 145 크게 고정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요 만들 때는 기본 선 채우기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1번, 2번, 3번. 그래야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선에 가서는 둥근 모양. 둥근이죠? 둥근. 채우기는 이 색깔을 그대로 쓸 건지 다른 색깔로 바꿀 건지. 저는 요거 다른 색깔로 지금 바꿀래요. 이렇게. 색깔은 어떤 색깔을 사용을 하든 상관없죠. 그래서 이 도형은 아래에서 좀 떨어지고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조금 떨어지게끔 한 요 정도로 위치를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얘는 움직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여기 위에다가 그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위에 있는 글상자. 글상자는 요거죠. 글상자를 또 대강 그려요. 여러분들 대강 그려놓고 요 선에 가서 이렇게 한번 클릭하고 안에서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기본 크기가 나와 있죠. 크기가 얼마로 되어 있냐면 지금 요 크기를 보시게 되면은 크기 자체가 여러분들 한번 크기를 좀 볼게요. 크기가 120에 17이에요. 크기가 120에 17. 그리고 크기 고정해 주시고요. 선에 들어가서 얘는 뭐다? 반원이다. 이쪽이 반원이에요. 이거 반원. 그리고 채우기는 지금 면색을 꼭 파랑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 면색을 요 파랑으로 해주셔야 돼. 파랑.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시고 글꼴을 뭐로 바꿔주래요? 궁서. 글꼴을 궁서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22예요. 22. 그리고 글자 색깔이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그리고 수평 수직이 뭐예요? 가운데예요. 그래서 위치를 잘 보고 배치를 이렇게 시켜놔 주시고 다른 데를 클릭했다가 여기에다가 글씨를 써주시면 돼요. 뭐라고? 국제물류. 국제물류. 지금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어떤 거로 나와요? 이렇게 흰색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사각형을 그려야 되겠죠. 이번에는 요 사각형입니다. 요 사각형은 이렇게 그려서 이쪽에다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사이즈가 55에 50이에요. 더블 클릭해서 기본 선 채우기라 그랬죠. 55에 50 크기 고정. 요 크기 고정 체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다가 크기가 변할까봐 하는 겁니다. 더 선은 직각 맞고 채우기는 또 다른 색깔로 바꿔보고 싶어요. 이렇게 설정 눌러서 여기다 갖다 놔주시면 돼. 위치를 잘 좀 봐야 되겠죠? 어디에 들어가는지 위치를 보시고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 그 다음에 그림을 또 가볼게요. ABC 주식회사 그림이 로고 1번을 넣으라 그랬습니다. 바깥에다 그림하고 클릭해 놓고 입력에 가서 그림 ITQ 폴더에 픽처에 그림 몇 번? 로고 1번 요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문서에 포함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열기. 그럼 그림이 안 나오니까요. 이쪽에다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넣어주면 반은 보이고 반은 안 보인다라는 거 알았죠? 더블 클릭하셔서 크기를 먼저 바꿔주시는데 크기가 이쪽에 나오죠? 40에 30. 이 부분도 크기 고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그림 효과를 회색조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그림 탭에 가서 바꾸셔야 돼. 요 그림 탭에 들어가서 뭐예요? 요 회색조.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 그림이 지금 뒤에 가 있고 앞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이게 기본에서 요 그림이 지금 이렇게 어울림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를 앞으로 빼셔야 돼. 요거를 어디로 빼야 된다? 앞으로. 그러면 봐보세요. 이렇게 앞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넣어주게 되면 그림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그림에다가는 하이퍼링크를 넣어야 되는데 요거는 3쪽이 돼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못하고 하이퍼링크가 요 그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시험지에다 메모를 좀 해놔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글맵시 요거예요. 바깥쪽에다 클릭해 놓고 입력에 가서 글맵시 글씨 써야 되겠죠. 정보 수집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갈매기형 수장이라 그랬어요. 갈매기, 이게 갈매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게 갈매기형 수장. 그리고 글씨체는 뭐다? 도듬. 글씨체는 도듬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면 그대로 거기 위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크기를 50에 35. 크기를 50에 35로 바꿔주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처럼 앞으로 빼야지만 앞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빼주시고 채우기에 들어가서 요 글자의 색깔을 빨강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빨강입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설정. 앞으로 나오죠?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지. 이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거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요 도형을 먼저 풀 거예요. 요 도형들. 요 도형 풀 때는 아래쪽에 있는 요 도형을 해야 되니까
사각형을 그려서 이쪽에다가 그래서 더블 클릭해 주시고 기본 선 채우기죠. 기본이 지금 뭐가 되냐면 12, 15예요. 그래서 12, 15 크기 고정해 주시고 선에 들어가서 둥근 모양 그리고 채우기는 원하는 색깔 아무거나 눌러 주셔도 돼요. 이렇게 중복이 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 넣어 주시고 여기 1번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요 정도에다 놔주시고 복사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요 아래쪽을 먼저 해놓고 중간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좋겠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더블 클릭해서 색상이 서로 달라야 되기 때문에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중복되지 않은 색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색깔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바꿔놔 주시고 그리고 위에 요 직사각형 그리기라고 해서 지금 요 하얀색 도형을 그려 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요것도 이렇게 바깥쪽에다 이렇게 그려요. 그려놓고 더블 클릭하셔서 기본의 크기가 얼마냐면 15, 13이에요. 15, 13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선에 들어가면 둥근 모양이에요. 둥근 모양. 그 다음에 채우기는 뭐다? 흰색이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요기할 때는 기본, 선, 채우기 순서대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 글씨를 써야 되는데 지금 글씨가 이렇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기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눌러줘야 커서가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궁서에 궁서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얼마다? 20 그리고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놔 주시면 되겠지. 이렇게 옮겨놔 주세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쭉쭉 복사하신 다음에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글상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글상자는 사이즈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그 위치를 보시고 조절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요 하얀색 크기에 맞추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놓고 하얀색 크기에 맞춰서 쭉쭉쭉 수집까지 이렇게 크기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자리 선택하고 더블 클릭 눌러서 지금 문제에 보면은요. 선 종류를 점선 또는 파선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 선을 종류를 파선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요게 파선. 그리고 면색이 색이 없음이에요. 색이 없음. 요거로 바꿔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설정에 눌러주셔서 글꼴을 뭐로 바꿔주셔야 되냐면 굴림으로 바꿔주세요. 굴림 크기는 얼마다? 18 그리고 정렬은 뭐예요? 가운데 정렬. 수직 수평 가운데 정렬 그리고 나서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복사한 다음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내용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업계 및 시장 동향 조사 밑에 또 클릭하시고 세미나 등 행사 참여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담 및 제품 구입 이렇게 변경을 해놔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뭐가 안 됐냐면 여기 그림에 지금 하이퍼링크만 안 됐어요. 여러분들. 또 그거는 우리가 3쪽에 있는 내용을 입력하고 수정할 때 이제 이 부분에 돌아와서 하이퍼링크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단 저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내려가 주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나 컨트롤 엔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내려가서 내용을 쓰셔야 되는데 요 내용을 쓰실 때는 여러분들 요 내용을 쓰실 때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 빈줄이 4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죠? 요 부분 요 부분에 요 제목과 본문 사이 본문과 요 문단 번호와 그 다음에 여기 그 표에 대한 제목 그 다음 제목 밑에 있는 요 부분이 4군데가 빈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다가 여기는 번호가 안 들어가요. 내용을 먼저 써주셔야 돼요. 어떻게 제14회 국제물류산업대전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 누르고 다시 한번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엔터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럼 내용을 쭉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해놨는데요. 이제 표는 지금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표 만들기 전에 우리가 여기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쪽에 보면은 내용을 입력을 하다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이렇게 이 한자가 이렇게 변환이 돼야 되는 한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한자를 지금 바꿔놓긴 했는데 이 한자를 바꿔주실 때는 한글을 입력을 하다가 여러분들 뭐 눌러주면 돼요? 한자키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환이라고 나와 있는 한자가 지금 어떤 거예요? 요게 되는 거죠. 요거를 선택을 하고 가로 안에 한자가 나오는 걸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바꾸기를 눌러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문단이 바뀌는 부분에서 엔터 한번 눌러주고 요게 문단은 띄어쓰기를 2번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 놓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조금 키워서 좀 볼게요. 너무 좀 작으니까.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도 보시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스타트업이라고 나와 있는 거 옆에 이렇게 요 가라고 하는 각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각주도 입력하면서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넣을 때는 어떻게 넣냐? 요 입력에 가면 이쪽에 각주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 가면 각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덧말이 여기에는 없지만 각주는 있죠. 그래서 각주 요 부분을 눌러주세요. 여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1하고 반가로로 나오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원문자 안에 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각주 미주 모양 눌러주신 다음에 요 번호 모양에 들어가서 동그라미 안에 있는 뭐로 바꿔요? 가가가가가 여기 있네요. 그죠? 이렇게 번호 모양에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하시고 설정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죠? 그런 다음에 밑에 가서 요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 창업 기업들을 의미 그 다음에 한번 봐볼까요? 여기 끝에 가서 보면 의미 이렇게 나오죠? 더 위로 올라가면은 이쪽에 이렇게 가라고 나타납니다. 그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면서 아예 다 변경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텍스트 문자 요거 나오죠? 요거 세이크로마 요건 어떤 거 눌러야 돼요? 컨트롤 키하고 뭐예요? F1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글 문자표에 가서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자 여기 나와 있는 요 한자 그 다음에 각주 여기 각주라고 나와 있는 거 특수 문자는 입력할 때 다 입력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표는 완전히 완성을 해주셔야 돼요. 요 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요 표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몇 칸이냐면 여기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죠. 그래서 표에다 여기다 클릭해 놓고 우리 표 아까 앞에서 했었죠. 줄이 지금 몇 칸이냐면 네 칸, 네 칸이고 줄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줄이에요. 줄은 여기에 있는 거를 요걸 한 줄로 다 치시는 거예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여섯 줄로 만들어 놔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들기 눌러 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표가 나옵니다. 요거를 다시 좀 줄일게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요 표는 다 범위 지정하시게 되면 아래로 몇 번 늘려요? 2번을 늘려 주시는 거야. 꼭 아래로 2번을 늘려 주시고 늘린 김에 요 표에 관련된 거에 보면은 글꼴 바꿔주라고 나오죠? 도둠의 10 가운데 정렬 이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둠의 10에 뭐로 바꾼다?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신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요 왼쪽과 오른쪽에 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L이죠. L에 들어가서 종류 선 없다. 어디? 왼쪽, 오른쪽. 변경해 주시면 요 왼쪽과 오른쪽에 선이 없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위아래가 또 이중실선이 있기 때문에 L을 눌러서 이중실선 어디 위아래 요거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도 또 이중실선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눌러주신 다음에 L에 들어가서 다시 이중실선 어디쪽 아래쪽 눌러주시면 되고 요 부분은 이렇게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 있죠. 여기 그라데이션을 넣어주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다가요. 그래서 이것도 색깔이니까 단축키는 뭐 들어가는 거예요? C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C를 눌러서 여기 그라데이션 유형이 뭐예요? 가로 여기 가로라고 나와 있죠. 요 수평은 16 버전이에요. 그리고 시작색은 하양 끝색은 뭐로 바꿔요? 노랑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칸이 여기는 좁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약간 줄여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줄이 몇 줄이 합쳐졌냐면 하나, 둘, 셋, 네 줄이 여기가 합쳐졌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개를 이렇게 합치고 합치는 단축키가 뭐죠? 그렇죠. 뭐예요? M이에요. M. M을 눌러서 이렇게 합쳐주셔야 돼. 그리고 여기도 조금 줄여주시고 여기는 한 줄, 두 줄이 합쳐졌죠? 여기 밑에 요 두 줄이 합쳐졌기 때문에 M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으로 가서 보면 여기는 좀 넓어요. 이쪽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넓게 해주시고 여기는 합친 부분이 없고요. 맨 마지막에 여기 두 줄이 합쳐졌어요. 두 개 범위 지정해서 M을 눌러주시면 되고 내용을 입력을 하다가 칸이 좀 안 맞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칸 사이에 갖다 놓고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표의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먼저 입력 다 해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칸이 안 맞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셔야지 얘가 이렇게 두 줄로 내려가 있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어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으면 이건 감점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왼쪽과 오른쪽의 칸을 조절을 해서 한 줄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든 결과물과 같게끔 조절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표까지 다 완성이 됐으면 이제 저장을 눌러 주시고 위에부터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여기 위에부터 여기부터 수정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제목을 먼저 좀 해야 되는데 이 제목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요. 이 제목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고 먼저 도듬 18 진하게죠. 도듬 18 진하게로 변경을 해볼게요. 도듬의 18 이거는 뭐 다 할 수 있고 18 그 다음에 진하게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시고 덧말이 나오죠. 여기서 덧말은 어떤 거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러니까 덧말이 16 버전하고 다른 게 위치가 16 버전은 입력 누르면 여기 덧말이 있었는데 여기 없어요. 여기에서 눌러야 돼요. 여기 옆에 역삼각형 모양에 가서 이쪽에 덧말 넣기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써주셔야 됩니다. 물류 산업의 변화와 혁신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넣기. 그러면 윗부분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다가 지금 책갈피를 넣으라 그랬어요. 여기다 클릭하고 이쪽에 책갈피 있죠? 눌러서 책갈피 이름을 뭐라고 써야 되냐면 물류 그리고 넣기.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책갈피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주셔야 되냐면 아까 했던 여기 요거 있죠. 요 그림에 보시게 되면 요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이쪽에다 책갈피를 이동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요 그림을 눌러 주시고 입력에 가서 요 하이퍼링크 가면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한글 문서라고 나와 있어요. 요걸 눌러 주셔야 돼. 요 한글 문서라고 하는 걸 안 눌러주게 되면 안 보여요. 그럼 여기 물류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고 넣기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눌러주고 클릭하면 이쪽으로 이동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은 하이퍼링크까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커서가 여기 이렇게 앞쪽에 있을 때요. 이 머리말하고 쪽번호도 아예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커서를 여기다 클릭하고 쪽에 가서 머리말 넣어주시고 요 대화 상자가 나오면 그냥 만들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에 가서 써주세요. 미래의 물류 기술이다. 범위 지정하셔서 여기 범위 지정하고 하셔야 글꼴하고 크기가 바뀌어요. 굴림의 10 그리고 오른쪽 정렬. 그렇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나면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글꼴하고 글자 크게 바꿔주는 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커서를 또 앞에다 놓고 그래서 쪽번호 매기기 가서 어느 쪽? 요쪽이에요. 줄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번호 모양은 또 로마자, 대문자야, 대문자. 그죠?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맞추셔야 돼. 위치, 줄표가 있나 없나, 그다음 번호, 모양. 그거 확인하시고 넣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당연히 3쪽이니까 여기 번호가 3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옆에 세 번호로 시작을 들어가서 쪽번호 몇 번으로 하라 그랬어요. 6이죠. 얘를 6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제목에서 우리가 다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에서는 이제 한자나 각주는 다 해놨으니까
요 문단 첫 글자 장식하고 그림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문단 첫 글자 장식은 서식에 가면 있죠. 서식에 가서 여기 문단 첫 글자 장식 요거를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몇 줄로 되어 있어요? 한 줄, 두 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두 줄을 선택을 하시고 글꼴을 뭐로 바꿔요? 궁서. 그리고 여기 면색은 뭐예요? 노랑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궁서 여기 면색 노랑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궁서 면색이 뭐다? 노랑이다.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림을 넣어야 돼요. 그림을 넣을 때는 커서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입력에 가서 그림을 넣어주신 다음에 이 그림이 지금 몇 번이에요? 4번이야. 그림 4번을 넣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열기를 눌러주게 되면 그림을 이 본문 크기만큼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주신 다음에 잘라야 돼요. 자르기 눌러서 요 악수하는 그림만 남겨놔 주세요. 그래서 하얀 여백이 많이 안 보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요 그림을 바로 더블 클릭해요. 그래서 크기가 얼마예요? 40에 40 40에 40으로 바꿔주시고 40, 40으로 바꿔주시고 크기 고정. 여백을 여기 얼마로 하라 그랬냐면 왼쪽 여백을 1호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1호 해놓고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요 끝에다가 이렇게 딱 맞춰주셔야 돼. 이렇게 맞춰주시고 요 부분이 조금 안 맞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자꾸 마우스를 그림을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림을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방향키로 약간씩 조절하세요. 그러면 글씨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조금씩 맞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딱 맞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이렇게 다 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문단 번호 해야 되고 여기에 있는 글씨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글씨체를 바꿔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하시는 게 좋아요. 한꺼번에. 얘는 다 어디 가서 해야 된다? 글자 모양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 여기 보면 요 빨간색 바꿔주는 거 여기 위에 강조점 하는 것들 있죠. 이쪽에 장평 얘네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글자 모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고 한번 바꿔볼게요. 이 부분을 다 범위 지정해서 궁서 18로 일단 바꿔요. 궁서에 5로 바꿔준다. 18. 요 특수 문자도 18인 거예요. 그리고 특수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범위를 지정해서 음영하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을 하얗게 바꿔야 되는데 글자 모양 가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글자 색은 흰색이다. 음영색은 뭐다? 빨강. 요거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안 들어갔어요. 특수 문자는. 자꾸 특수 문자 넣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또 요 부분도 궁서의 18을 일단 특수 문자와 같이 바꿔주시는 거야. 궁서의 18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줄은 특수 문자를 뺀 나머지가 밑줄이에요. 밑줄은 그냥 누를 수 있죠. 그런데 강조점이 지금 따로따로 들어가죠. 물류 따로, 콜드체인 따로. 물류 범위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에 가서요. 요 강조점은 요 확장 탭에 가야지만 있습니다. 요 확장에 가야지만 여기에 강조점이 나와요. 그래서 강조점의 모양은 물결. 물결이죠, 지금? 이렇게 눌러주시고 다시 콜드 체인 범위 지정해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강조점을 다시 뭐로 바꿔요? 물결.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잘 됐죠. 그 다음에 표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은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또 일단 도둠에 24 진하게 바꿔야 되겠죠. 도둠에 24에 그리고 진하게 그리고 어느 쪽? 오른쪽. 요거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장평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 때문에 우리가 어디 들어가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요 확장에는 없고요. 확장은 강조점만 있는 거예요. 여기 기본에 가야지만 장평이라는 게 있습니다. 105. 그럼 약간 글씨가 옆으로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다 바뀌었고 이제 마지막에 요거 하나만 이제 해주시면 돼. 어디요? 여기. 문단 번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가 1, 2, 나 1, 2. 이 부분을 해주셔야 돼. 얘가 1수준,
얘가 1수준, 그리고 1, 2, 1, 2가 2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옆에 나와 있죠. 1수준은 20의 오른쪽, 2수준은 30의 오른쪽, 줄 간격 180. 여러분들 요거 문단번호 하시기 전에 범위를 지정하고요. 줄 간격을 먼저 180으로 바꿀 거예요. 자꾸 빠뜨리고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문단 번호,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은 가점 원문자 1인데 가점 원문자 1이 없어요. 없을 때는 첫 번째 거 눌러요. 얘를 눌러주고 우리 여기 사용자 정의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수준은 번호 모양이 지금 뭐가 돼야 돼요? 가점이에요. 가. 그쵸? 가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번호 위치 있죠? 얘를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1수준 20으로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거 20 그리고 어느 쪽? 오른쪽. 이 부분이 바뀐 게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2수준. 2수준은 아까 어떤 모양이냐면 원문자 안에 1번이 들어갔어요. 원문자 안에 1번인데 중요한 건 여기 뒤에 점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점이 없어요. 여기 점이 없죠, 지금? 그럼 원문자에 누가 이렇게 하고 여기다 점을 적진 않잖아. 그쵸? 이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 번호 수준이라고 나와 있는 거에 대해 점이 있죠. 요 점을 빼주시는 거야. 그럼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수준은 30의 오른쪽. 얘는 30의 오른쪽으로 바꿔주시면 여기 들어간 거 보이시죠? 설정 눌러주시고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일단은 다 1수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여기 서식에 가면 맨 끝에 이렇게 한 수준 감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컨트롤 넘버 플러스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컨트롤 넘버 플러스라고 하는 단축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플러스는 줄이고 마이너스는 올라가고 이렇게 조절되죠. 근데 이게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요 어디에 가서 요 서식에 들어가서 요 끝에 있는 요 한 수준 감소라고 하는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 저희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다 했어요. 1번부터 2번, 3번, 4번 이렇게 다 만들어 주셨죠?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는 거고요. 쪽번호 모양이 뭐 1번이나 뭐 2번에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건 상관없어요. 나와 있어도 감점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저장 눌러 주시고 답안 전송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기능적인 거를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완벽하게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측정을 해보셔서 1시간 안에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요거는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조금 제외시키고 400점만 넘으면 A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꼭 다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시간 체크를 한번 해서 전략을 잘 세워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